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차트에 쓴 100만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탑 5서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바로 비트코인 지금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과 알트코인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제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뭐 그냥 차트 그림만 보셔도 이 차트가 그려지는 것만 보셔도 비트코인이 지금 왼쪽이 나스닥 차트고 오른쪽이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 차트 그림만 보셔도 상당히 유사성이 지금 굉장히 짙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일 중에 새벽간에 다소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이 강하게 나와주었는데 그것은 나스닥 또한 이제 단기 조정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현재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신다고 하면은 나스닥이 이러한 어떤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9월 7일 부근에 정확하게 보시면은 9월 7일 부근부터 단기적인 조정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보시면은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도 비트코인도 9월 7일부터 단기 조정세가 나와주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유사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지금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새벽 중에 단기 조정이 나왔을지라도 지금 이게 보시면은 지금 단기 조정 나왔다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나스닥만 보시더라도 이만큼 상승하고 진짜 이거 찔끔 그냥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단기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쉼없이 이만큼 상승하고 이거 정말 미세한 그냥 하락이라기보다는 미세한 단기 조정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실 때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스닥은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혼자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하면은 비트코인의 현재 어떤 상승세에 대해서 이게 불트랩이 아닌가, 어떤 상승세가 다소 좀 속임수가 아닌가,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나스닥과 지금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동반되는 상승세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에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 상관관계 뚜렷한 편이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 더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만 개별적으로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바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편적인 상황, 그 새벽에 일어난 단기적인 그 조정 상황만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보시는 안목 자체를 좀 넓은 프레임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냥 비트코인은 이 상승 채널을 무난히 상승 채널을 타고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단기적인 조정은 어제도 사실 그렇게 저는 강한 조정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요 정도 선까지 한 5만 불, 5만 5천 불, 5만 500불에서 한 5만 4천 불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요거 비트코인이 이거 좀 조정이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의 이런 찔끔 하락폭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 채널을 타고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파동 관점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이것을 상승 M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상승 M파동이라고 부르는데 기존의 이 상승 M파동, 즉 상승 1파동의 어떤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신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
한 여기 시점이 한 7월 20일 부근이 되는데 7월 20일 부근에 29,500불의 저점을 찍고 크게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반등을 하다가 어느 특정 기점부터 단기적인 조정세가 나와주는데 해당 조정의 세기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조정을 찍었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 조정값을 50%에 해당하는 조정값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게 물론 비트코인이 무한정 상승하면 좋겠지만 이런 어떤 단기 조정이 나와주었을 때 지지 레벨을 밟고 조금 더 강하게 도움닫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주었을 때 이 해당 지지 레벨을 밟고 지금 역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것처럼 지금도 사실 뭐 단기적인 조정세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물론 여기서 뭐 지금 또 제가 최근 이제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니까 아니 은사는 뭐 걱정 말라고는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전문가가 뭐 제가 뭐 걱정 말라고 하는데 55,500불에서 54,000불까지 떨어지면은 하락폭이 너무 큰 거 아닌가? 그걸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그것은 단편적으로 봤을 때 막 한 55,500불에서 54,000불까지 떨어졌을 때 보면은 단편적인 그 상황 자체만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은 맞다 이거죠. 네. 하지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안목을 좀 더 넓게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크게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좀 숲을 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은 이때도 이러한 조정세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더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 그리고 이때도 조정이 어느 정도 셌거든요. 네, 맞습니다. 셌지만 사실 이때도 그렇게 뭐 시장이 무너지는 느낌, 뭔가 시장이 왜곡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 말은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는 뜻이고 이때도 뭐 지금 사실 저는 크게 뭐 걱정도 없는데 한 5만 불 하방으로 이탈한다. 뭐 그때부터는 조금 걱정을 해보셔도 되지만 이런 어떤 상승 채널을 지속해서 유지를 하고 이어나간다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봤을 때 좀 넓은 측면에서 숲을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조정과 건전한 상승 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오랜만에 제가 항상 알트코인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점유율 차트, 네. 시장 지배율 차트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좀 오랜만에 또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살펴본다고 하시면은 네. 자, 바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이제 비트코인이 뭐 ETF가 승인이 되면서 물론 ETF가 승인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과 자금 유입이 정말 아주 굉장히 들어오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쵸.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되면서 자금이 너무 비트코인 쪽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게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이 올라주면은 인지상정으로 알트코인도 같이 가야죠. 동반 상승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분명 사상 최고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지만 알트코인이 그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분을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네. 대부분 뭐 이제 현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만 실제 투자는 비트코인을 차트를 볼지라도 실제 투자는 대부분 알트코인에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만 오르고 분명 시장 상황은 좋은 것 같아. 비트코인은 잘 오르고 있는데 알트코인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네. 좀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자 여기 제가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0월 20일이 무슨 날이냐? 네.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10월 해 두셨네요. 예, 10월 20일이 여기 보시면은 자,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이 무슨 날이냐? 역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날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역대 사상 최고가인 67,000불 부근인가 막 그럴 네. 거거든요. 67,000불 부근을 돌파한 시점이 10월 20일입니다. 근데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은 역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또 계속 오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분명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20일부터 이 도미넌스 차트가 굉장히 재밌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시점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정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분명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 그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걸 넘어서 오늘 새벽에 물론 하락세가 바로 이어지긴 했지만 또 네. 6만 9천 불 부근까지 상승세를 보여주었거든요. 뭐 과거에는 뭐 과거라고 하면 너무 먼 과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제까지는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 비트코인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점유율이 계속 올랐어요. 즉 알트코인이 재미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떨어진다.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율이 낮아진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10월 20일 부근부터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더 올라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 이 말은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이 오르든 말든 알트코인 쪽으로 지금 비트코인에 쏠려있던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분산되어 가고 있다. 분배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면은 물론 알트코인도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지만 요것을 이런 어떤 이제 이러한 상승 국면, 즉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이런 국면에서는 제가 뭐 길게 설명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짧게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러한 어떤 국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느냐. 사실 제가 지금 비트코인 조정에 대해서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비트코인을 이제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 뭐 이 정도로 하락한다고 해봅시다. 이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은 이만큼 했는데 반등을 한 반만큼 되돌림 반등을 해줬다고 쳐봅시다. 그럼 알트코인은 시장 지배율이 알트코인에 쏠려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반대로 가나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분명 하락폭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 뭐 이게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 자, 하락폭은 이만큼 떨어졌을지라도 알트코인은 더 큰 하락폭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왜냐?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율이 높으니까 비트코인의 하락폭보다 낮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분명 값 자체는 점점 내려가고 있으나 여기서 비트코인이 찔끔 반등, 그러니까 살짝만 반등이 나와도 알트코인은 분명 하락은 이 시점에서 했는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반등세만 나와줘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큰 상승을 보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락 개수라는 것과 상승 개수라는 것이 있다고 치면은 하락 개수보다 왜냐? 상승 개수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알트코인은 조금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는 알트코인의 상승 개수가 하락 개수보다 높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시장 지배율이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승 개수가 더 높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만약에 투자금 100만 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코인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스텔라 루멘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플에게 악재가 스텔라 루멘에게는 호재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프로토콜 18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스텔라 루멘의 창시자인 제드 맥칼렙은 리플에서 쫓겨난 뒤에 리플의 기능에 탈중앙화를 더한 스텔라 루멘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리플의 문제점이 부각될수록 스텔라 루멘에겐 호재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는 비슷하지만 수수료 측면에선 조금 더 스텔라 루멘이 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텔라 루멘은 현재 CBDC를 포함한 큰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트위터로 한번 확인해 보자면요. 프로토콜 18 업그레이드 완료. 이것은 큰 건입니다. 왜냐하면 프로토콜 18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지원, 피드백과 협력을 위한 스텔라 생태계 덕분에 엄청난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텔라의 유동성과 AMM, 자동화된 마켓메이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된 기능들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텔라 루멘에 대한 지금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뭐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주부터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는 조금 구메이저 코인들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아닌가. 이 자금의 어떤 분산 자체가 이제까지는 NFT나 메타버스 쪽으로 자금이 쏠려 있다고 치면은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돌고 이 순환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구매이저들이 이제까지 너무 행보장세가 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구메이저 코인들 쪽으로 쏠릴 것이고, 뭐 실제로 지금 뭐 구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면은 뭐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류 이런 애들이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 구메이저 코인을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네. 지금 라이트 코인이 한 플러스 40%, 50% 가량 상승했고 뭐 이오스나 비케는 뭐 지금은 약한 조정이 나오고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이 구메이저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나는 이제 구메이저 코인을 매수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했을 때 그 대체제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스텔라 루멘입니다. 네.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구메이저 코인들의 대개가 지금 어느 정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텔라 루멘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네. 그 말은 아직까지 구메이저 코인들에 대해서 아직 잡지 못하신 분들도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제 지지 라인을 잡아왔는데 현재 이제 10월 11일 9시 52분경 현재 가격이 지금 468원입니다. 468원. 제가 1차 지지 레벨을 잡아온 가격은 430원에서 460원대입니다. 이 가격대라면은 1차 분할 매수로 하는 거죠. 네. 1차 분할 매수. 즉 지금 현재 가격대입니다. 현재 가격대부터 천천히 이제 바로 뭐 그냥 급하게 막 또 이제 막 누구한테 쫓기는 것도 아닌데 뭐 급하게 막 달겨들어서 막 이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여유를 갖고 물량을 모아 가신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를 받아 가시면 되겠고 또 2차 지지 레벨도 사실 1차 지지 레벨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뭐 이제 제가 이거 오타가 났는데 요거는 이제 415원부터 네. 415원부터 430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지지 레벨이 요건 이제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1차 지지 레벨은 430원에서 460원이고 2차 지지 레벨은 415원에서 430원대니까 결국 보면은 그냥 400원대 네. 초중반 가격이라면은 충분히 매수를 받으셔도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서 이제 스탑로스 즉 네. 이제 시장이 정말 물론 이렇게 시장이 분명 긍정적이지만 내일이 됐든 뭐 내일 모레가 됐든 주말이 됐든 언젠가 또 시장 상황은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시장이 좀 다소 하락세가 짙어진다 하실 경우 이 스탑로스를 한 390원대 오면은 네. 또 이제 좀 다시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포지션을 종료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뭐 지금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구메이저 코인들이 제가 스텔라 루멘을 이거 지금 그림을 그려온 게 이게 라운드 형태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뭐 네. 결국 스텔라 루멘은 잠재적인 손실, 스탑로스에 비해 올라갈 잠재적인 수익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스텔라 루멘 매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